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지난 4월 29일 국내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직후로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시 비중이 커졌다는데 이게 전체 수치로 보면은 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수시 종합이 좀 축소됐다는데 이게 나의 대학 영향에 얼마나 있는 건지, 뭐 나는 그래서 수시 종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논술을 전체적으로 축소를 했다는데 또 전체 논술 인원을 보니까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럼 내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교과 전형이 신설되고 막 추천 전형이 막 나온다는데 이게 나한테까지 추천이 되는 건지, 또 이게 내가 해도 이득이 있는 건지, 나는 몇 등급인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3 학생들까지도 다 적용이 되겠죠.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현 고2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엄청 혼란스러울 것이고, 특목고를 갈지 말지 고민하는 중3 학생들, 이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문기사나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콘텐츠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좀 거시적인 거 말고 미시적으로 좀 미분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해주는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서요. 2022 대학 입학 전형 잘게 쪼개기 일반고 2등급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은 일반고 2등급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 이 친구들은 상담을 와서 등급을 말하지 않고 본인 등수를 말하는 학생들입니다. 물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문과 몇 등, 이과 몇 등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0명 기준으로, 전교생 200명인 학교 기준으로 선생님 제가 문과 4등입니다, 뭐 이과 7등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이 친구들이 2등급 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1등급이 3명까지인데 4등이니까 2등급 초반인 거죠. 지금 실제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본인도 잘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신 경쟁이 너무 박터지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기 자리 잘 안 내주고 자기 자리 잘 지키니까 1등급 학생들은, 그러니까 내신 경쟁은 엄청 박터지는데 실적이 많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과 실제가 괴리되어 있어요. 일반고 2등급 학생들이 빨리 깨어 나오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연고대를 생각해요. 난 서울대는 안 되지만 2등급이니까 연고대가 아니고, 난 문과 4등이니까 연고대, 이과 7등이니까 연고대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성한도 어려워요. 이 등급 학생들은. 이따가 왜 어려운지 교과 전형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방송하는 내용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은 바로 전에 방송했던 1등급 학생들과 전략이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한데 지원 학교만 달라요. 2등급 학생들, 일반고 2등급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면 본인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주제 파악이 잘 안 된 거, 본인의 위치 파악이 잘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재수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들이 2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정시 논술 경쟁이 과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2등급 학생,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서성한부터, 서성한도 어렵지만 그래도 상향카드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그리고 광운대, 명지대까지 기준으로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사실 일반고 2등급 학생들은요, 이번에 2022 대입 전형 계획의 수혜자예요. 왜냐하면 추천 전형이 많이 늘었는데 2등급 학생들이 꽤나 많이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그러니까 현 2등급 학생들이 과연 수혜라고 생각할까? 본인들 머릿속엔 연고대가 꽉 찼는데 사실 32%나 늘었어요. 수시 추천 전형, 수시 교과 추천 전형이 32%나 늘어서 실제로는 교과로 6장을 쓰셔도 저는 잘 썼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희대보다 아래로 받아야 됩니다. 경희대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2등급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서성한까지는, 뭐 한양대는 빼고요,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을 어떻게 받냐면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는 4%, 5% 혹은 10명까지 막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2등급이 못 들어가거든요. 본인들이 전교 10등, 이과, 문과 합쳐서 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만 들어가는 거예요. 서성까지는. 한양대가 11%까지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양대를 어떻게 2등급이 갑니까? 교과 100인데요. 교과만 100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1등급, 2등급 학생들 쫙 줄 세워놓고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정원 320명 하는데 2등급까지 자리가 올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화여대 여학생 5%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위 4% 중에 남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신에서 남녀공학이어도 실제로 여학생이 다잖아요. 여학생 5% 하면 2등급은 진짜 조금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예 몇 명으로 규정돼 있는 학교들이 있죠. 야, 추천은 몇 명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중앙대는 지역균형 몇 명 하라고 아직 공고가 안 나왔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 둘, 자연 셋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또 한국외대는 20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런 학교들은 이제 2등급 학생들까지 추천이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아마 한양대 11%까지 받아주니까 2등급 중반이나 2등급 초반 학생도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2등급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한양대 추천장 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안 된다고 해도 뭐 끝까지 버텨가지고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질 것 같고요. 이거를 2등급 학생들은 빨리 꿈을 깨야 돼요. 빨리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 제가 수치적으로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전국에 1700개의 일반고가 있습니다. 특목고를 뺐어요. 특목고, 자사고, 외고, 뭐 국제고 다 빼고 1700명에 정원이 200명이라고 칠게요. 이게 34만 명이 정원인데 이 중에 4% 1등급입니다. 13,600명이에요. 13,600명.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0이라 치고 순수 2등급 학생, 그러니까 1등급은 빼고 1등급은 잡아 빼고 2등급 학생만 세면 23,8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 전형이 중경외시부터 명지대까지 합치면 5,560이거든요. 서성환도 빼도 그러니까 5,560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숫자 5,560인데 순수 2등급 학생이 23,000명이 넘는다고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2등급 학생들은 자꾸 위쪽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놓은 학교들 안에서 명지대까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2등급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겠지만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차피 합격자 내신은 다 정해져 있어요. 수시 교과 전형에서는요. 그러면 변수는 어디서 나오냐? 도대체 23,800이 어떻게 하면 5,560이 되냐? 합격자 OT 이렇게 쫙 주냐? 그거는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고에서 종합전형 써가지고 붙는 수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대부분 교과 전형에 몰릴 텐데 이분들의 4분의 1 정도만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최저를 못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학생들은 사실상 내신 경쟁을 열심히 해도 1등급이 잘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공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전형에서 특별한 점은 일단은 국민대를 보시면 국민대는 인원 추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대 정도면은 이제 2등급, 3등급 정도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인데 특히 2등급 학생이면은 내신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인문 최저학력 기준만 잘 맞춰가지고 인문의 2합 5, 자연의 2합 6만 잘 맞춰서 하시면은 되게 안전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대가 추천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저 모의고사 요 정도 되니까 써주셔요. 그러면 써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운대와 명지대를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거든요. 2등급 학생들이 광운대랑 명지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별로 안 가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광운대 명지대 넣어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수능을 망하면 어떡합니까? 수능이 완전 망했어요. 그러면은 다 떨어지고 재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광운대랑 명지대는 교과 전형으로 쓰면 추천 전형으로 쓰면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내가 교과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교과 100.
그러니까 추천 제한도 없어요. 광운대는. 명지대는 아직 못 정했대요. 몇 명까지 해줄지. 그래서 보통 2등급 학생들이 안전한 카드가 꼭 필요해요. 6장 중에 2장 정도는 꼭 붙어야 재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재수하는 것보다 반수하는 게 나아요.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재수보단 반수가 나으니까 광운이나 명지를 좀 섞어서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넣어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1등급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전형은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종합전형은 1955명에서 1633명으로 3022명이 줄었고, 그래서 84%가 돼서 16%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종합전형은 일반고 카드가 잘 아니고, 게다가 여기는 외고자사고 애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2등급 학생들 중에 나는 종합전형으로 꼭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좀 확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2등급 학생 중에 과연 종합전형을 주 전형으로 생각한 학생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2등급 학생들은 그럼 상향카드를 뭘 쓰냐? 논술을 써야죠. 논술을 써야 될 확률이 높은데 어차피 지금 수능 최저를 맞춰야 교과 추천 전형으로도 붙으니까 논술을 쓰는 게 굉장히 이득이 되죠. 하지만 여기 지금 걸려있는 학교들이 재수생들도 좀 호하는 학교들이죠. 좋아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논술이 지금 18%가 줄어가지고 논술 같은 경우는 6,512명에서 5,369명으로 이제 18% 정도 줄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수생들이 여기에 막 껴들고 그럴 거란 말이죠. 재수생도 논술을 하니까. 그러면 과연 경쟁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한양대나 시립대 그리고 광운대 그리고 한 군데는 단국대 이런 대학교는 논술 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수능을 못 봐도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한양대는 경쟁률이 막 200대 1까지 나오는 학과도 있거든요. 한양대는 너도 나도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좀 별론데 단국대나 광운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학교 만약에 글쓰기나 수학 문제 풀이가 잘 되신다면 논술 전형으로 이런 데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 걸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2등급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수시 교과 전형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카드 이제 정시가 있죠. 정시에서 16,617명에서 19,783명이 되면서 3,166명이 늘었어요. 19% 정도가 늘었는데 어차피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계시면 정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논술이랑 똑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수생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정시만 생각하고 우주상향한다고 하죠. 우주상향 카드 쓰지 마시고 반드시 교과 전형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이 일반고 2등급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얼마나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쓰느냐가 재수를 하냐 마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일반고의 1등급 학생들과 비슷한데 4장을 추천 교과 카드로 쓰시고 2장을 비교과를 준비해서 종합으로 올려 쓰시든가 아니면 2장을 논술을 준비해서 논술을 올려 쓰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쉽지 않죠. 2등급인데 국민대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국민대 어학 전형은 이제 기타 전형으로 들어가서 토익 900점, IBT 토플 95점, 탭스 452점 이렇게 해서 한국어 영어 혼용 면접을 보고 교과를 조금 넣어주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든요. 혹시나 나 영어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일반고 2등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실리에 맞게 현실적으로 잘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과 전형을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광운 명지대를 제가 넣은 이유는 광운대와 명지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교과 전형에서 광운 명지대까지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고의 2등급 학생은 사실 종합전형을 많이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비교과 많이 좋다 그러면 종합전형 한두 장 정도는 섞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상향카드로 종합전형 말고 논술전형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논술전형은 당연히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잘 생각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술전형과 마찬가지로 정시도 늘었기 때문에 정시 준비도 같이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논술전형과 마찬가지로 논술과 정시 둘 다 재수생과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일반고 2등급 학생을 위해 2022 대입전형 발표를 정리해 봤는데요. 일반고 2등급 학생분들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건 본인이 바로 앞에 몇 등만 올라가면은 이제 상위권 1등급 학생들이 눈에 보이니까 되게 미련을 못 버리고 그들과 같은 학교를 쓰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퍼센트가 조금만 차이 나도 대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2등급 학생들은 꼭 지원을 하실 때 나는 꼭 여기는 붙는다 하는 학과를 꼭 정해서 2장 정도는 써주시면은 재수할 일이 많이 없겠습니다. 네, 꼭 원하시는 학교 붙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